자, 오늘의 숙제 빠르게 볼 텐데요. 자, 글로벌 기관 투자자 동향 한 번씩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그 기관 투자자들의 시황이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럼프 이게 과연 끝일까? 아니면 앞으로 시장에 더 남아있는 그러한 브로맨스가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도 시장 전반적인 비와 함께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또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예, NH투자증권의 한동혁 부장만이 이러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한동혁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부터 설명을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방금 전에 이런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요거 시장에서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도대체? 저도 뭐 최근에 이슈가 예. 테슬라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 당황스러운 이슈였던 것 같아요. 예. 오랫동안 테슬라를 장기간 투자한 투자자분들도 이번 이슈는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러니까요. 이슈였던 것 같고 예. 실제로 월가에서 이제 댄 아이브스 같이 굉장히 테슬라에 대해서 강세론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기색이 역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시각으로 기업과 어떤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사실 미국의 현상들을 이해하면은 조금 미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와 뭐 일론 머스크의 어떤 설전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충분히 미국에서는 그러한 사례들이 예. 어떤 기업인들과 이 정부 그리고 정부의 정책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공개적인 설전이 예. 꽤 자주 있었거든요. 어. 네, 뭐 1900년대 초반부터 제가 모든 사례를 조사를 해봤는데 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도 기업인들이 리버티 유니언이라고 하는 어떤 뭐 자유 연합을 구성을 해서 예. 뭐 우리는 그 뉴딜 정책에 반대한다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혹시 뭐 자료가 또 있나요? 네, 자료 준비한 보면서 자료? 예. 먼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했던 이야기가 정말 심한 건가? 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13년도에 이런 설전이 있었어요. 그 오바마 케어에 있어서 예. 홀푸드 마켓 너무 잘 아실 것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마트인데 유명하죠.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존 맥키가 오바마 케어는 파시즘이다라는 공개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예. 뭐 이런 이유에 사실 뭐 홀푸드 마켓에 대한 뭐 어떤 뭐 오바마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보복이나 또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방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17년도에 일론 머스크인데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제 백악관 자문, 경제 자문 중에 하나였죠. 예. 근데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미국이 탈퇴를 선언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설전이 또 있었어요.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모델 3는 뭐 정상적으로 개발이 돼서 뭐 세상에 나왔고 예. 테슬라의 주가는 뭐 이상이 없었고요. 예. 또 한번 보죠. 17년도에 머크의 CEO가 이 미국의 지도자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죠. 증오나 편견, 우월주의 표현을 거부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뭐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어떤 백인 우월주의를 너무 옹호하는 게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예. 머크의 비즈니스 역시 이상 없었고요. 18년도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월가의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이 정말 심한 얘기 합니다. 내가 트럼프보다 똑똑하다. 선거 나가면 내가 이긴다. 트럼프는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JP 모건의 어떤 사업 영역이 정부의 규제를 받거나 뭔가 트럼프의 공격을 받진 않았습니다. 22년도도 한번 볼까요? 바이든 행정부였었고요. 당시에 제프 베이조스가 허위정보위원회가 이 바이든 대통령의 트위터를 허언이 아닌지 조사해야 된다. 이런 공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바이든이 22년도 트윗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유한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을 제프 베이조스가 했고요. 예. 아마존 역시 딱히 미국 당시 행정부의 방해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0세기 정말 1900년대 초반부터 제가 헨리 포드 창업자의 어떤 그 루즈벨트에 대한 반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그 이벤트들을 봤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사고로 보면 어떻게 대통령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예. 저러면 정책적인 보복이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예로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새로 들어온 정부에서
이 휴무일, 공휴일에는 무조건 대형 마트를 닫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부 마트의 그 대기업 마트의 CEO가 이 정책은 파시즘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나죠. 네, 굉장히 큰 피해로 뭐 세무조사라든지 예. 여러 보복을 당할 것 같은데 예. 비즈니스 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이 생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설전을 보기 때문에 그 앵글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미국에서는 뭐 물론 이 설전이 물론 주가의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만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미국의 어떤 뭐랄까요 특별한 상황 뭐 조금 다르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늘 이러한 어떤 정책과 또는 정부와 대립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CEO가 있었는데 네. 지금의 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의 그 관계도 과거와 대비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또 별다른, 그러니까 좀 약간 특이한 상황으로 우리가 치부할 게 아니라 과거에도 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사업은 이제 진행될 수 있다. 네, 이제 비단 예. 뭐 일론 머스크의 언행이 상당히 좀 기행적인 있지만은 그러니까 기행적인 두 분이 만나서 네. 정말 더 기행적인 상황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예. 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만 뭐 이런 공개적인 예. 정부 비난을 했던 건 아니다. 음. 여러 기업들이 사실 뭐 대통령이든 예. 뭐 당시의 미국 행정부의 어떤 정책이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의 관점은 이런 경우에 그럼 그 기업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뭔가 비즈니스가 방해를 받아서 망가졌었냐 그런 케이스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단기간에 좀 뭐랄까 이슈화가 돼서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역량이나 또는 산업을 리딩해가는 기술이 명확하다면은 예. 사실 장기적으로는 뭐 그 이슈와는 별개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뭐 오늘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테슬라와 또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테슬라 저도 아까 좀 준비한 자료에 어찌 보면 6월 달에 정말 큰 빅 이벤트가 테슬라에게는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또 한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관계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에 대한 이벤트들 전혀 문제 없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계시는 거죠? 저는 물론입니다. 전혀 이상이 없을 예.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가는 굉장히 시장의 어떤 말들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에 대한 하락 반영은 나올 수는 있어도 뭐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에 대한 미래는 이상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 공정의 혁신은 사실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가장 미국다운 자동차 기업이 제조업체가 전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모든 거를 만들어서 조립을 할 수가 있고 물론 배터리도 뭐 중국에서 LFP를 수입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비즈니스 구조를 봤을 때 가장 미국의 제조업스러운 자동차 기업이 전 테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의 설전은 결국에 시간이 가면 잊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CPI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일론 머스크 트럼프는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사실 여러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 뭐 고용 지표, 이제 이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또 출렁거릴 수도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동향, 뭐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돈은 또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 이게 지금 관심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의 흐름을 우리가 좀 쫓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동향하고 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전망, 뭐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 환경에서 뭐 지난번 시간에도 앵커님이 잠깐 질문 주셨던 게 시장은 V자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왜 알파벳이나 이런 기업들은 뭐 개발자의 내용도 굉장히 좋고 이익도 좋고 실적 발표도 괜찮았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고점과는 좀 멀리 떨어졌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 포지션이 많이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V-쉐입을 만들었던 거는 리테일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스마트 머니들이 먼저 들어와서 바이 더 딥을 했던 자금들이 증시를 끌어올렸고 하지만 조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스테이트 스트리트 출처의 자료인데 그 이제 검은색 선이 미국
그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네, 그러니까 위쪽에 있을수록 기준선 위쪽에 있을수록 순매수 포지션이 많은 거고요. 예. 영선 아래 있을수록 순매도 포지션이 많았던 건데 실제로 연초부터 이 관세 이슈가 트럼프 허니문 기간에 많이 대두가 되면서 주식 포지션이 이제 마이너스까지 이제 진입을 했던 게 네. 지금은 중립 포지션까지 돌아왔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이거는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미국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 포지션을 늘렸던 게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지금 이게 5월인가요? 네, 5월입니다. 야. 5월에 이제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들어온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실제로 ETF 성장이 사실 10년 내에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기존의 어떤 뮤추얼 펀드를 대체하는 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로 대두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 자금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ETF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ETF 거래는 대부분 CTA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미국 시장이 굉장히 어떠한 이벤트나 기술적 지표에 의해서 오를 때는 또 굉장히 좀 그 오름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고요. 또 떨어질 때는 또 그 과민하게 좀 더 많이 기계적으로 떨어지는 일부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작용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시장도 워낙 크고 그거를 다 사람이 트레이더가 앉아서 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격한 하락이 있었을 때는 그런 시스템 트레이딩에 의한 매도가 굉장히 과하게 좀 나왔었고 지금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조금씩은 안정화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빅스 지수도 뭐 장중한 때 50도 넘었던 게 지금 22하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이런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CTA 전략, 그러니까 시스템 트레이딩을 기반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충분히 신규로 유입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는 반등세가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흔히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굉장히 실적이나 앞으로의 비전이 괜찮게 판단되고 있는 알파벳이라든지 또는 그 맥세븐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퍼포먼스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 CTA, 그러니까 뭐 시스템 매매 또는 이제 알고리즘 매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보다는 이 시스템 매매가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주류라고 보시면 지금 더 주류가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정 부분 증시가 어떤 이벤트, 관세 이벤트나 이런 것 때문에 하락할 때 또는 최근에 트럼프와 일론의 어떤 설전으로 인해서 하락할 때 사실 이거에 놀라서 내가 손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자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드는 생각 자체가 과거에는 경기 자체가 상승이 됐다가도 또 이제 하락 국면으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더 과하게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더 과하게 내려갔다가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 매매가 더 활성화가 되고 있고 지금 주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보다는 더 가파른 상승 또는 더 가파른 하락을 또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 통계상 봤을 때 과거 역사적보다 그러한 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더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을 좀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미국 개별 주식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이런 시스템 자금들이 비중이 커질수록 실질적으로 이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좀 리스키하다. 그래서 좋은 대형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혹은 바로 연결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우리가 좀 선정을 한다면 개인 종목들은 조금 힘들지만 지금의 어떤 상황에 미국 증시만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 어떤 정도로 이게 우리가 비중 조절을 좀 하는 게 좋을까? 특히나 개인 종목, 단일 종목은 몇 퍼센트 정도, 또는 ETF는 또 어떤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계신 그 포트폴리오가 있나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운용을 할 때 이제 ETF에 대한 투자보다는 미국 시장에서는 워낙 좋은 대형 우량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개별 종목들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는데 이런
가장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ETF를 활용할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예. 레버리지 ETF를 레버리지 많이 활용하거든요. 지금 1위 기록하는 게 지금 테슬라 두 맞습니다. 배짜리가 네.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예탁결제원에서 이번 주간에 통계치를 봤는데 예. 테슬라 이제 2배 ETF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엄청난 했더라고요. 매수가 몰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물론 바닥권에서 잘 매수를 하면은 그 음.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예. 실제로 이거를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사실 뭐 이번 일론과 트럼프의 이슈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20% 정도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 이거는 2배 ETF는 40%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테슬라가 거의 2배를 올라야 예. 시가총액이 떨어진 것보다 2배를 점프해야 내 건 원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ETF를 단일 종목에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요. 예. 어떻게 활용을 그럼 이거는 적절하게 할 수 있냐면 네네. 저희가 2배 ETF를 많이 사용했을 때가 코로나 급락장이었습니다. 코로나 급락장. 네, 그때는 저희는 기본 포트폴리오는 예를 들어서 예. 알파벳, 테슬라 본주를 갖고 있었어요. 예. 본주를 갖고 있다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폭락을 하니까 예. 그럴 때는 본주를 매도하고 본주를 로스컷 손절을 하고 예. 바닥에서 2배를 ETF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내 평가금은 20-30% 마이너스가 돼서 줄었지만 예. 실제로 2배 ETF로 매수를 하면은 비슷한 비중을 다시 살 수가 있거든요. 예. 물론 이때도 굉장히 그 세밀한 그 분할 매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럴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배 ETF는 우리가 본주를 갖고 있다가 예. 뭐 관세 이슈로 인한 굉장히 빠른 폭락이나 또는 코로나 이슈나 이런 크라이시스가 마켓에서 발생했을 때 예. 일부 좀 세밀한 그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네요. 하면은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예. 평상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로 활용하는 거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한동욱 부장님이 늘 나오시면 제가 이거를 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질문이냐면 V자 반등은 했습니다만 지금 전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한 2% 정도 수준까지 다 왔죠. 네. 그러니까 다 왔어요. 다 왔는데 과연 여기서 물론 지금 빅 이벤트가 분명히 있고 시장의 기대감도 있지만은 7월 초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요. 또 7월 중순에는 또 실적 발표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중순에 나올 텐데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과연 괜찮을 것인가? 과연 너무 좀 고평가된 구간은 아닐까? 약간은 좀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네. 빅테크들은 아직 저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지금 이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조금 방향을 잡아야 될까 이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뭐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사실 상황은. 그 투자자의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100이면 99, 거의 100 전부가 언제 사야 될까요? 언제 사야 될까? 그 주신 질문도 그거죠. 맞아요.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럼 오늘 사야 되냐, 아니면 예. 조정을 기다려야 되냐, 예. 아니면 한 달 뒤에 또는 8월에 하반기에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예. 그 미국에서 정말 오랫동안 운영했던 운용사들 한 200군데를 그 성과가 과연 어디서 나왔냐를 측정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뭐 그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지금 방금 질문 주신 언제 타이밍. 사야 되냐를 굉장히 많이 고민한 운용사나 전략일수록 예. 알파 성과가 저조했습니다. 오히려 마켓 타이밍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에셋 얼로케이션이 이 자산에 대한 선택이 사실 이 알파 수익률을 얻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기업의 어떤 그 리딩 기술에 좀 집중을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례로 보면은 이제 애플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저는 애플이 관세에 대한 피해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히 큰 오해인데요. 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가장 그 피해주로 지적됐던 게 애플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트럼프가 얘기했던 미국으로의 제조업 회귀와 관련된 종목들은 그때보다 주가 상승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피해주였던 애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가총액을 키워왔죠. 저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관세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은 결국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또는 기술의 혁신이지 사실 정부가 그거를 길을 가로막는다? 그렇기는 좀 어렵거든요. 만약에 관세라는 어떤 장벽이 생겼으면은 기업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또 노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하고 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브랜드 가치를 갖고 파괴적인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엔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또 트럼프와의 관계,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주식이 좋은 기업인가를 먼저 좀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경제 지표도 이제 곧 나올 때가 됐고 앞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어떻게 변화할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다음 주에 또 저희가 NH투자증권의 한동혁 부장님과 함께 이러한 달라지는 분위기 또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한동혁 부장님을 여기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6월 11일 수요일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외신들이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내일도 저희가 알차게 또 준비해서 좀 준비한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